안녕하세요, 원몽캠입니다. 또 정말 오랜만인데요. 거의 뭐 한 달 넘게 안 보이다가 갑자기 또 등장을 했는데 오랜만에 필름 카메라를 좀 사용해 보느냐고 좀 늦었습니다. 바로 RF 카메라인 베사 R 카메라인데요. 3월 달쯤에 구해가지고 종종 사용하고 있고 4월에는 남해 여행을 가서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카메라의 특징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RF 스타일 카메라인데요. RF 스타일 카메라를 스트릿 포토그래퍼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디와 렌즈가 작고 뭔가 찰나의 순간을 빠르게 촬영해야 하는 뭔가 캔디드 샷을 찍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저도 일상의 그냥 잔잔한 순간들을 취미로 찍기 때문에 RF 카메라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쁘죠, 일단. 예쁩니까? 어떤 사람들은 라이카보다 예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라이카 로고가 없기 때문에 라이카는 그 로고가 완성이잖아, 디자인의 완성. 맞아요. 라이카 로고는 없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투박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라이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듯하게 딱 떨어지고 좀 깔끔하게 생긴데 반면에 이거는 약간 어떤 군용 카메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막 깎아지고 뭔가 튼튼할 것 같은 느낌에다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잠깐 그 RF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RF 카메라는 제가 생각하기에 SLR 카메라에 비해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정밀하게 촬영해야 하는 작업들, 뭐 예를 들어서 제품 사진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측식 카메라처럼 존 포커싱이라는 그 초점을 맞추는 개념을 가지고 촬영하면 좋은데 존 포커스에 대해서는 다른 채널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이 카메라를 리뷰하러 가져왔기 때문에 카메라 리뷰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F 카메라 중에서 제일 유명한 카메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이카 M 시리즈죠. 그리고 사이즈 이콘 시리즈나 헥사 RF, 니콘이나 캐논 같은 우리가 흔히 아는 카메라 회사에서도 과거에는 RF 카메라 스타일의 카메라들을 만들었었어요. SLR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 이런 형식의 카메라가 주류였기 때문에 그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RF 카메라 브랜드는 많지 않은데요. 그나마 최근에 나온 카메라가 요 베사 시리즈입니다. 디자인은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디자인이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외국 커뮤니티 같은 데 보니까. 저는 마음에 드는 편인데 사실 성능적인 면도 M 시리즈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셔터 소리는 RF 카메라 치고 크다고 하는데 아마 M 시리즈랑 비교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M 시리즈 셔터는 천으로 돼 있어서 셔터 소리가 마치 그 비단을 찢는 소리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셔터 소리도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번 셔터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셔터 소리 어떤 것 같아요? 예쁜데? 와인딩. 근데 셔터 소리도 그냥 마음에 드는 편이었어요. 뭐 교회나 도서관 같은 데서 정말로 조용한 장소에서 촬영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크게 들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요. SLR 카메라처럼 이렇게 미러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식의 셔터 소리보다는 조금 더 작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SL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내 눈으로 보는 장면이랑 사진이 일치하지만 RF 카메라의 경우 약간 시차가 존재를 합니다. 렌즈와 뷰파인더가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피사체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이 상과 이 렌즈로 들어오는 빛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내가 보는 것과 다른 위치에 상이 맺히는 거죠. 그거를 보정하는 방법도 있고 프레임에 표시를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최근에 나온 후지 카메라에서 나온 X100 시리즈나 X 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광학식 뷰파인더로 보게 되면은 반셔터를 누를 때 피사체가 가까이 있는 경우에 프레임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RF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SLR 카메라에 비해서 정밀하게 촬영하기 힘들다는 점이 RF 카메라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RF 카메라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그래서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해 보자면
제품 사진이나 집중해서 어떤 피사체를 촬영하는 목적의 카메라이기보다는 좀 더 가벼운 캔디드 촬영이나 스트릿 포토그래피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카메라입니다. 약간 그림으로 치자면은 뭔가 러프한 스케치나 크로키 스타일에 가까운 카메라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삼각대를 놓고 각을 잡고 정밀하게 초점을 맞춰 촬영하는 중형 카메라의 약간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표현의 제약이 있는 건 아닙니다. 찍자고 하면은 디테일하게 초점과 노출을 맞춰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들이기는 하죠. 그 부분에서는 PNS와 같은 똑딱이 카메라들과는 또 다른 그런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용했던 이 베사 시리즈, 베사 R 카메라를 설명하려다가 보니까 RF 카메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베사 시리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것도 설명할 게 많은데, 베사 R 시리즈는 가장 초기 모델인데 제가 들고 다니는 기본 R, 그리고 R2, R3, R4가 있고요. 그리고 그 R 시리즈 중에서도 R2A, R2M, R3A, R3M 이런 식으로 끝에 A와 M의 차이가 있어서, A는 조리개 우선을 지원하는 바디, 그리고 M은 수동 촬영을 지원하는 바디입니다. M이 붙은 그 시리즈에서는 적정 노출만 표시해주고 내가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를 조절해서 촬영을 해야 돼요. 대신에 M은 건전지가 없어도 작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출이 표시되지 않겠죠? 대신에 A는 조리개 우선 모드를 지원을 해주지만 전지가 없으면 작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번외로 R2C 모델도 있는데, C는 콘탁스 마운트라고 합니다. 콘탁스 마운트를 지원한 RF 카메라는 좀 귀한데 그 중에 R2C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R2, R3, R4 같이 그 R 뒤에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그 나온 순서도 순서지만 뷰파인더의 화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SLR 카메라는 렌즈에 따라서 뷰파인더로 보이는 화각이 달라지지만 RF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뷰파인더는 고정이고 이렇게 프레임 라인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단을 보면은 레버가 있는데 이 화각별로 뷰파인더의 프레임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화면은 똑같은데 거기에 프레임만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베사 R 시리즈 외에도 L 시리즈와 T 시리즈도 있는데, L은 목측식 카메라이고 T는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뷰파인더가 없는 그런 특이한 모델입니다. 제가 목측식 카메라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한번 L과 T 시리즈도 매력이 있고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베사 R 시리즈는 35mm, 50mm, 75mm, 90mm 프레임을 표시를 할 수가 있고, R2도 같은 프레임을 표시를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R3, R4는 약간 다른 방식인데, R3A는 40mm, 50mm, 75mm, 90mm로 좀 더 화각이 좁아진 느낌이죠. 그리고 R4A는 21mm부터 시작을 해서 50mm까지 좀 더 화각이 넓은 모델인 거죠. 광각 렌즈를 껴서 사용하기 좋은 모델이 R4 시리즈입니다. 근데 왜 그 많은 시리즈 중에서 왜 베사 R을 선택했냐? 바로 가격이랑 화각 때문인데요. 베사 파인더가 있는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저렴한 모델이고 35mm 화각을 커버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35mm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SLR처럼 렌즈에 따라 파인더 화각이 변하는 게 아니라 파인더에 표시된 화각별 작은 프레임 라인을 참고해서 찍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RF 카메라에서는 이 파인더가 정말 중요한데, 기본 전체 35mm 기준으로 뷰파인더가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R 시리즈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성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도 뭐 최근에 나온 카메라이다 보니 제품도 깨끗하고요. 노출 측정도 나름 정확했고, 뭐 노출이 정밀하게 측정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러프하게 촬영하기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역광이면은 일부러 노출을 올리면서 촬영을 하기도 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해 여행을 다니면서 잠깐 사용을 했었는데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커버를 하기가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셔터 소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M 시리즈 비해서 살짝 크더라고요. 대신에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고 SLR 카메라보다 조금 작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셔터 소리가 사진을 찍는다는 그런 느낌을 줘서 더 좋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크게 사용하면서 단점이라고 생각할 만한 점은 발견은 하지 못했는데 제가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좀 발견한 단점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커버를 벗기면은 요 부분이 고무인데 이게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 뒷부분이 고무로 된 카메라들 가끔 있는데요. 이 카메라 고무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나중에 녹아서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탄올 묻혀가지고 한번 싹 벗겨냈고, 그리고 여기 검은 게 묻었다고 방금 저 대신 촬영을 해주고 있는 와이프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막 손에도 묻고 들고 다니다 보면은 뭐 옷에도 묻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예기치 못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저는 아주 즐겁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 샘플 같은 경우에는 원몽캠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뱃사 R 시리즈의 소개를 마치고 이만 물러나 보려고 합니다. 또 궁금한 카메라가 있거나 리뷰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뱃사 R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